영상을 보시기 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종목 발굴할 때 큰 힘이 된다라는 점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현대차 그룹에 대한 지배구조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저는 현대차 그룹에 대해서 장기 투자 관점에서 정말 우리가 투자 가치로서 충분히 좀 메리트가 있는 종목이라고 판단하는 것 중에 하나라고 좀 보실 수가 있을 텐데요. 그 이유와 원인들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좀 되짚어 보는 시간들 한번 좀 가져가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최근에 나온 뉴스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정의선 부회장 이 현대 글로비스를 매각했다라는 얘기들이 나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요 기사들을 보시면 현대 글로비스 정몽구 정의선 지분 매각 소식에 7% 급등했다라는 얘기가 나왔죠. 그래서 보시면은 상승을 했는데 주식을 정의선 부회장이 보유 중인 글로비스 주식을 뭐 123만 주 정도, 정몽구 회장은 전량 250만 주를 시간의 매매로 처분했다. 이번 매각으로 최대 주주인 정의선 회장의 지분율은 23.29에서 19%로 낮아졌고, 칼라일 그룹은 지분 10%를 확보하면서 3대 주주가 됐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20%를 딱 밑으로 맞춰놨죠. 19.99%. 이제 이게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부분들 보시면 일가 지분율이 20% 이상에 해당되는 상장사는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매각을 함으로써 이제 글로비스의 현대차가 수주를 주는 것이 이제 일감 몰아주기가 아닌 것으로 이제 된 부분이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현대글로비스 입장에서는 상당히 사업성에 대해서 매출의 상승 기대감이 높아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블록딜이 보통 이렇게 이루어지면서 대주주가 팔게 되면 주가는 떨어지기 마련인데 오히려 급등을 하는 모습들이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 때문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이번 매각에 대해서는 잠재적인 매도 물량의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 이제 여기가 이제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 현대글로비스 같은 경우에는요 어떤 구조를 갖고 있느냐 이게 지배구조에 대한 부분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요 그림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지금 정몽구 전 회장이죠. 정의선 회장의 지배구조를 살펴보면 이 현대차 그룹은요 현대모비스가 실질적인 지주사 역할을 하는 기업입니다. 근데 현대모비스가 현대차를 갖고 있고 현대모비스랑 기아차가 현대모비스 지분을 갖고 있고 현대모비스가 글로비스를 갖고 있고 그러면서 이렇게 좀 나눠져 있는 부분들인데 가장 핵심은 현대모비스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어떤 구조를 갖고 있냐면 기아차가 현대모비스, 현대모비스가 현대차, 현대차가 현대건설, 현대차가 기아차를 들고 있죠. 이렇게 돌아가고 있죠. 이렇게. 이게 수단 출자골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제 정부에서 규제를 하는 거죠. 이거 하지 마라. 그러면은 조그만한 지분을 가지고도 너네가 다 장악을 할 수 있으니까 이거 끊어내라라는 것이 이제 지난번 그 문재인 정부에서 이번에 굉장히 좀 강하게 어필을 했던 부분들이기도 하죠. 근데 결국에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정의선 부회장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굉장히 이제 많이 없어져 버리는 거죠. 과거에는 이걸 가지고 이제 수직 계열화를 하려고 했는데 이제 주주들의 반대로 실패를 했어요. 그러면은 보통 이제 기업들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물적 분할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물적 분할을 어떻게 하느냐? 이번에 LG화학 같은 경우 보시면 LG화학에서 에너지 솔루션 2차전지 사업을 띄어다가 물적 분할을 했죠. 그러면서 LG 에너지 솔루션을 상장을 시켜요. 그러니까 100조 원 가치 얘기가 나오죠. 그런데 LG 에너지 솔루션을 주주가 지배를 하기 시작하면 그 주주 가치 평가가 엄청나게 높아질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사실 하는 방법이 존재를 해요. 근데 물적 분할은 쉽게 말해서 주주들을 정말 무시하는 처사다라고 볼 수 있죠. 왜냐면은 예를 들어서 LG화학 주주들 같은 경우에는 주요 사업을 떼다가 가져가는 거기 때문에 이 LG화학을 투자한 메리트가 사라져 버리고 LG 에너지 솔루션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받을 수 있는 방법이. 그러니까 인적 분할을 해야 돼요. 근데 인적 분할을 하게 되면 지배 구조에 있어서 이득을 많이 볼 수 없다 보니까 물적 분할을 하는 부분들인데, 이것도 사실 지금 정책적으로도 물적 분할을 규제해야 된다라는 얘기들이 뭐 대선 주자들 사이에서도 나오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정의선 부회장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이걸 가지고 물적 분할을 한다라는 것 자체도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택지를 어떻게 방향성을 틀어갈 것이냐, 결국에는 현대모비스의 지분을 많이 쥐는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첫 번째 스타트가 된 것이 뭐다? 결국에는 이제 현대글로비스를 어떻게 해요? 이제 팔았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현금 총알을 확보를 하고, 저는 이 확보된 총알 6천억 정도 확보됐는데, 그것을 현대모비스의 지분을 이제 소유하는 데 있어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과정이 여러분들 결코 몇 달 안에 되고 이런 건 아닐 거예요. 한 적어도 저는 25년까지는 열어놓고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모비스를 이제 지분을 좀 사들이기 시작할 텐데 한 번에 되지 않을 거예요, 이것도. 그럼 어떻게 될 것이냐? 지금 현재 얘기가 나오는 게 현대건설하고 현대엔지니어링의 합병 가능성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죠. 왜냐면은 정의선 부회장이 지금 이 현대엔지니어링을 상장하고 현대건설하고 합병을 함으로써 지배구조를 높여가지고 여기에서도 총알을 확보하는 흐름들을 만들면서 모비스를 지배해서 전체적인 이제 그룹을 지배하고자 하는 이런 구조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현대글로비스의 가치 평가도 다시 될 거고요, 아마. 왜냐면은 이제 왜 이번에 19.9%를 남겨놨겠느냐 라는 거면 현대글로비스에 대한 실적을 높일 거예요. 그러면서 주가를 높이려고 할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실적에 대한 긍정적인 흐름들을 만들어내고 더 올라갔을 때 지분에 대한 부분들을 또 일부를 매각을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지금 일감 몰아주기의 규제를 피했기 때문에 모비스가 여기다가 오다를 내릴 수 있고 현대차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된다라면 현대글로비스의 실적 개선세는 뚜렷해지게 될 거고, 그러면 성장성에 대한 부분들이 부각되면서 주가는 상승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 지배구조에 대한 부분들의 평가를 높게 평가를 받아서 또 블록딜이나 여러 가지 합병을 통해서 만들어내고 그거를 현대모비스를 지배하고자 하는 구조 하나를 만들고 현대엔지니어링과 현대건설의 합병을 통해서 구조를 만들어내는 이런 흐름들을 통해서 정의선 부회장이 정몽구 회장의 다음을 이어서 현대차 그룹에 대한 지배구조를 가져가고자 하는 이런 순환출자고리를 만들 가능성이, 그러니까 순환출자고리가 아니죠. 이걸 끊어내고 수직계열화로 만들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저는 충분히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기대감을 좀 가져보실 수 있겠고, 그럼 우리가 여기서는 현대모비스나 글로비스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투자 메리트는 충분히 있을 수 있겠죠. 그 다음 현재 엔지니어링과 현대건설에 대한 부분들도, 현대엔지는 아직 상장 안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한 축으로 관심 있게 보실 수 있는 부분들이 되기도 하고요. 그러면은 이제 현대차 그룹 내 자체가 성장성까지 여기서 맞물리기 시작한다라면 저는 훨씬 더 긍정적이라고 좀 판단이 돼요. 이번에 정의선 부회장이 이 CES에서 저는 가장 좀 뭐랄까요, 좀 획기적이었다라고 판단이 돼요. 이 사진이 여러분들 보시면은 정의선 부회장이 이 CES 연설을 나설 때 이 로봇가 옆에 따라왔어요. 이 개 로봇이.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자동차에 넘어서 모빌리티 사업으로 확장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서 현대차에 대한 비전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훌륭한 동반자다라고 하면서 인류가 스마트폰을 누구나 지금은 다 들고 다니듯이 나중에는 내 옆에 로봇을 하나씩 달고 다닐 것이다 라는 얘기들이 나왔죠. 저는 이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봐요. 쉽게 말해서 로봇이 여러분들 이제 균형 감각이 굉장히 뛰어나죠. 그리고 힘이 강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 물건을 실어 나를 때도 충분히 활용이 될 거고요. 여러 가지 모든 것을 정보를 데이터 수집을 하는 데 있어서도 로봇을 통해서 내 몸을 따라다닌다라면 이게 굉장히 좀 긍정적인 얘기들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현대차는 지금 자동차를 만들어서 뭐 수소나 전기차 사업도 진행되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는 결국에는 모빌리티 산업으로 넘어가겠다라는 거예요. 뭐 드론,
로봇 이쪽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 사업을 어떻게 했느냐, 어떤 구조를 가져오면서 이런 시그널들을 보여줬느냐. 기아가 사명을 변경을 했죠. 보시면은 과거 기사를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면은 엠블럼도 바꾸면서 이렇게 나왔거든요. 여기 블로그 그냥 하나 볼게요. 기아 자동차가 30년 만에 만든 새로운 사명으로 변경을 했다. 브랜드 가치 확대의 드라이브를 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언제적 기사냐? 이게 언제적이냐면 작년 1월 달이에요. 5일 업계에 따르면 기아는 6일 오후 7, 저녁 오후 7시에 새 사명과 CI 티저를 공개한다. 기아 자동차의 새 사명은 기아차를 뺀 기아가 되며 15일부터 적용을 된다. 그래서 뭐 로고도 바꿨죠. 그래서 이 모터스를 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변화를 가져다 줄 것이다 라고 얘기가 나왔는데, 뭐라고 나왔냐면 지금 보시면은 CV를 시작으로 전용 전기차 7개 모델과 파생 전기차 4개 모델을 활용해 전 차급에 걸쳐 전기차 라인업을 보유하는 전기차 선도 브랜드로 성장할 거고, 이어서 목적 기반 모빌리티는 우리가 글로벌 넘버 1위를 될 수 있는 분야라고 확신한다며 기존 차량 활용 외부 플랫폼, 자체 스케이트보드 플랫폼을 기반한 PBV 등 다양한 상품 개발로 시장을 선도해 나갈 거다. 그래서 시장 선도업체 차별화된 친환경 모빌리티를 구축하면서 도시 내 교통 환경 및 환경 문제 해결하고 클린 모빌리티를 기아가 추구할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와줬죠. 결국에 뭐냐면 자동차만 만들지 않을 거야 라는 얘기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저는 이런 부분들의 성장 동력을 현대차가 잡아갔다라고 봐요. 과거의 자동차 회사라고 한다라면 굉장히 굴뚝 산업의 상징적인, 그죠? 엔진, 뭐 이런 내연기관 이런 부분들이 핵심이었습니다. 근데 자동차 업계가 이제는 변화가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다가 더 저는 긍정적인 뉴스 중에 하나가 뭐냐면, 혼다 짝퉁 취급받던 현대차가 미국 진출 35년 만에 일을 냈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 일본 도요타 GM의 90년의 철벽을 무너뜨리고 미국 판매량 1위에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 현대 기아차 미국 판매 실적이 엄청나게 상승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는 사실 미국 내에서 현대하면 아반떼, 그죠? 기아하면은 스포티지, 이게 가장 핵심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도요타에 대한 판매량을 넘어서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본다라면, 지금 사실 기업 입장에서 현대차 입장에서 과거에는 정말 이 실적에 대해서 삽질을 했었는데, 이게 실적 개선세가 굉장히 뚜렷하게 이어지는 현상들을 좀 보여주고 있죠. 그러면서 성장성이 높아지고, 보시면은 2조 3천억 영업이익이 7조 원을 좀 예상하고 있고 8조 6천억 성장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기 순이익도 1조 9천억 6조 예상하고 있어요. 21년도 컨센서스 이미 다 나왔잖아요, 여기서. 그렇기 때문에 성장성과 실적이 뒷받침되는데, 현재 이 기업의 청산가치 BPS는 25만 7천 원이라는 거예요. 근데 현재 주가는 21만 5천 원이죠. 저는 이런 거를 감안해 보면 지금 현재 현대가, 저는 정의선 회장이 참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정의선 회장으로 바뀌고 난 다음에 현대의 이미지와 분위기가 굉장히 많이 달라졌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뭐 성장 제네시스 브랜드가 굉장히 성공을 해가지고 지금 길 가다 보면 뭐 여러분들 GV80, 뭐 G80, 뭐 한 대에 뭐 8천만 원, 뭐 7천만 원 하는 차가 수없이 빼수로 빽빽히 널려 있어요. 그러면서 지금 돌아다니고 있고, 이 외제차에 대한 부분들을 넘어서고 있죠. 그리고 지금 미국에서도 돈을 잘 벌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사실 현대차는 북미 시장에서의 실적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우리나라는 일단 기본 베이스로 깔고 가는 거고, 이 북미 시장이 주춤했을 때 현대차의 주가가 박살이 났었습니다. 과거에 이때 북미 시장 때문에. 이 과거에 25만 원 요렇게 하던 게 이렇게 떨어진 게 북미 시장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면서 이렇게 빠져버린 거거든. 이 가격대에서 이 가격대로. 근데 지금 현재 북미 시장에서 성장성이 굉장히 부각되고 돈을 잘 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앞으로 미래 모빌리티에 대한 성장성까지 여기서 적용을 한다라면 실적, 그죠?
그 다음에 성장성이 뒷받침되고 여기에 따라서 지배구조까지 해결이 된다라면 현대차는 저는 지금 이 가격은 비싸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 가격을 넘어서는 흐름들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걸 선택하시는 거는 상관없어요. 저는 상관없다고 봐요. 현대모비스 아니면 현대차. 요런 부분들 저는 두 종목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고요. 물론 글로비스도 좋겠지만 글로비스는 뭐 주가를 좀 더 빨리 움직일 수는 있을 거예요.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이 모아가시기에는 현대차나 현대모비스에 대한 부분들은 성장성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좀 부각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투자 호흡 있죠. 투자 호흡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예를 들어서 샀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현대모비스를 샀어요. 26만 8천 원에 근데 주가가 22만 원까지 떨어졌네. 손절해야 되나? 이렇게 투자해야 될 종목은 아니라는 거죠. 정말 미래 가치를 보고 투자할 수 있는 메리트는 충분히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투자를 하실 수 있는 분들이라면 저는 충분히 현대차가 과거의 삼성전자가 이 정말 100만 원대를 기록하던 적이 있었거든요. 108만 원대. 근데 그게 여기까지 올라올 수 있었던 흐름들을 보였듯이 이런 구조의 흐름들을 만들어낼 가능성. 삼성전자가 여러분들 과거에 이렇게 박스권으로 머물러 있을 때 이 자리 넘어간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근데 여기서 넘어가면서 이렇게 시세를 만들었다라는 점을 감안해 본다라면 여러분들이 투자 메리트로서 현대차 그룹에 대한 부분들은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보셔도 좋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점들 좀 참고하셔서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고 저도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피드백을 드릴 거니까요.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